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환인 암. 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암 발생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요.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흥관 국립암센터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21세기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숙제 하나가 바로 암 발병을 예방하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암 발병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암의 30%에서 5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서흥관 국립암센터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다 국립암센터라고 하면 잘 아는데요. 그래도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립암센터 하면은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초연구 또 임상연구들을 하는 암연구소가 있고 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암 통계도 내고 암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암 환자들 지원 문제도 다루고 이러는 데가 있고 또 국제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도 있고 국내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그 조직이 다 들어있는 세계 유일의 국립암센터입니다. 암 환자는 계속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기 발견이나 조기 치료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암 발병 현황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발생하는 암 환자가 약 1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약 25만 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년 동안에 2.5배 더 늘어났고요. 또 그 암 환자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도 일종의 노화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간의 그 노화 과정에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 어떤 과정에서 암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저절로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암이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등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1등이냐면 2, 3, 4등의 사망 원인을 합해도 1등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데 이게 또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암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장님은 이 국립암센터를 이끄시면서 어떤 분야에 더 역점을 두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 그 암을 치료하는 병원들은 좋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암센터도 좋은 병원이지만 다른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병원들이 하지 않는 일, 하려고 하지 않거나 잘 못하는 거, 관심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암 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것은 다른 그 좋은 병원들이 왜 관심이 없냐면 그걸 열심히 해도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암센터마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립암센터는 암 예방에 관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암 완치율이가 높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손재주가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암 검진은 모두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무료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봐가지고 상위 50%는 10%만 내면 되고 하위 50%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잘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면 다 해당이 되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약 55%만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 검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검진하는 사람 비율이 약 55% 되는데 혹시 개인 검진하는 사람은 몇 %인가 그걸 다 합쳐봤더니 약 70% 정도는 암 검진을 받고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30%도 받으셔야 되겠죠.
원장님은 암 전문가이시면서 금연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1977년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성인 남자 흡연율이 80%일 때예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의뢰 담배 피는 거로 생각할 때요.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이제 뭐라고 하지 않는 11년이 지난 뒤에 제가 담배에 관해서 글을 써야 됐어요. 네. 그래서 담배에 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건 완전 자해행위잖아요. 나의 소중한 몸에다가 발암물질을 하루에 수십 번씩 넣는다는 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바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흡연자가 1,300만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알게 된 이 내용을 이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금연운동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곡절은 좀 있지만은 점점 이제 금연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한국 금연운동협회 회장을 하라고 해서 했고 뭐 등등등 또 국립암센터로 옮기게 된 계기도 되고 그 결과적으로 또 지금 국립암센터 원장이 되는 그 과정도 다 그런 일로 시작된 것입니다. 금연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또 금연을 하는 비법,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흡연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를 꼭 끊으라는 거, 그리고 결심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혼자 안 되면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도움이냐면 먹는 금연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먹는 금연약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다 무료로 지원해 줘요. 그래서 금연 진료를 하는 병원에 가시면은 전국에 약 7,000개 정도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무료로 약을 주고 상담도 해 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네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연기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자담배를 네, 그렇죠. 펴요. 그래서 왜 피냐 이렇게 물어보면 덜 해롭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원래 담배의 해로움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전자담배의 해로움은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줄긴 했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덜 해로운 것을 쓰니까 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본다면 담배를 끊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65%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독약을 마시는 사람이 독약에다 물을 좀 타면서 난 물 좀 탔으니까 괜찮아 하고 계속 마시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는 것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피는 것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좀 덜 해로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금연 외에도 금주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이게 한두 잔은 뭐 혈액순환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죠. 와인이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도 몸에 안 좋은 걸까요? 그 예전에는 그 음주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적정 음주량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하루에 2잔까지 괜찮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 사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서도 2잔까지는 허용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바뀌었어요. 논문을 보면은요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이 건강에 가장 좋고 한 잔을 마시고 2잔을 마셔도 계속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장 적당한 음주는 안 마시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캐나다에서 음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잔까지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잔까지 괜찮다. 2잔이라는 것은 포도주는 포도주잔,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입니다. 이게 암은 좀 가족력하고 이렇게 밀접한 그런 연관이 좀 있을까요? 그 암이 유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에요. 술을 얼마나 마시나, 담배를 얼마나 피냐, 음식을 많이 먹는지, 또 비만한지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고요. 그 유전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그 가장 강한 게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유방암의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 또는 이모 또는 그 자매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자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건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나 나머지 암들은 그 유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대단한 비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담배 안 피워야 되고요. 네. 술을 안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 너무 그 고기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비만도 또 암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이제 뭐 환자 치료도 치료지만 이게 암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수준이 조금 더 나가 있다고 그러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아까 암 치료 성적이 세계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암 검진 사업 때문에 이렇게 잘 됐고 그리고 치료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를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치료 기법이 나오잖아요. 항암제가 나오고 신치료 기술이 나오면은 우리는 바로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바로 환자에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아주 불행한 것은 우리가 신치료 기술, 신약을 개발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부터 탄탄하게 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기초과학부터 탄탄하게 올라가서 10년이 지나야만 신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제가 이제 올해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에 국빈 방미 기간에 저도 미국에 가서 미국 그 국립암연구소하고 MOU 맺고 공동 연구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술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고 그들과 공동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으면 우리가 돈을 수업료를 우리가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미 그 미국 암연구소하고 같이 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우리가 뭐 그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국립암센터에 그 암 빅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암 환자의 그 생활 습관, 그다음에 검진 내용, 그리고 어떤 암에 걸렸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데이터를 지금 다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유전체 정보까지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미국과 같이 연구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도 그 10년 안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빅5 병원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립암센터는 또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공공 의료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립암센터만의 어떤 경쟁력, 역할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국립암센터이기 때문에 그 민간 기관에서 그 소홀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희귀암들이 있잖아요. 희귀암들은 사실 환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민간 기관에서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열심히 투자를 해도 환자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큰 이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국립암센터마저도 그런 부분에 소홀하다면 이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국립암센터는 그 신관을 우리가 만들면서 희귀암센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희귀암들 환자들을 우리가 진료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암센터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으로 본다면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투자는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희귀한 사람들만 진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손을 안 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이제 우리들은 희귀암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충분한 흑자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암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워하는 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말고 술 안 마시고 음식을 조금 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하루에 매일 열심히 걸으시고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은 상식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암을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는 게 금주와 금연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두 개비는 괜찮겠지,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부터 다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수칙 잘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